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새 학기 시작을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지금까지 완성된 학생부의 내용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내 학생부에서 그동안 좀 미진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시기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이 어떤 항목들이 어떤 분량으로 들어가고 또 어떻게 기재되어야 좋은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학생부의 항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높게 나오면 일단은 수시 전형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전형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수능 그리고 비교과 성적이 교과 성적보다 좀 풍부하다 또는 교과 성적이 비교과보다 높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과 전형을 쓸지 종합 전형을 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교과 내신이 비교과 활동보다 우수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 그리고 내신 성적보다는 내가 활동한 내용들이나 비교과 부분들이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학생부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와라고 하는 경우는 그럼 무조건 정시로만 생각할까요? 그렇진 않고 수시에서도 논술 전형이라든지 적성고사 전형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좋다고 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아 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 수능 최저 기준은요, 매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해당 학년도의 요강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논술도 어느 쪽으로 학교선을 정할지도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이 논술 전형 외에도 수능 성적이 월등히 잘 나와라고 하면 물론 정시 전형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즉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죠. 1학년 학생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왔었던 1학년 학생인데요. 수능 성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전 아직 수능 안 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보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그건 수능이 아니잖아요. 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수능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1, 2학년 때 이 학생이 수능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성적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체크해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수능 모의고사이니까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임을 가정하고 내가 이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를 지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다 알고 있죠 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재 방식의 변화가 어떠한지 항목당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교육 과정에 따라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한 다양한 교육활동, 모든 교육활동에 참여했었던 학생의 과정을 기록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과정적인 부분보다 결과적인 부분이 더 많이 기록이 되기는 하죠. 수상 실적이라든지 봉사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학생이 각 학기별로 이수한 교과의 성적 성취 등등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이 담임 선생님 또는 담당 교과목 선생님 등등의 주관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학생부 서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관찰해서 기록을 해주는 결과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학생이 얼만큼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참여했고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서 사회생활, 즉 학교 생활을 잘 해갔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학생의 3년 동안의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누적된 결과물, 이것이 바로 학생부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학생부 서류가 수시 전형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에서도 학생부에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를 좀 보고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학생부 서류는 정말 내가 고교 생활을 하면서 잘 만들어 놔야 되는 서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의 항목별 내용 중에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체크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이런 부분들이 항목으로 처음에 들어갑니다. 학생의 이름부터 주소지 다 들어가게 되죠. 학생의 기본 정보 사항도 기재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학생부 항목별이 인적 사항, 학적 사항, 그다음에 출결 사항, 그다음에 수상 경력, 자격증 인증 취득 사항, 창체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의 준말이죠. 창체 활동, 여기에 봉사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이거는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는 란이죠. 그리고 독서 활동은 한 학기별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기당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들어가는 거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담당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라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적 학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 주소, 전학 여부. 그래서 가끔 전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뭐 특목 자사고로 진학을 했다가 그 학교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학생하고 잘 안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학적 사항에 그 전학 여부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가끔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런 것부터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전학 이력이 이렇게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불리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이 충실하기만 하면 그게 뭐 불리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그 전학을 오고 가는 과정에서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학교에서의 뭐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겨지면서 그 학교에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한 학기 정도는 뭐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활동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불리함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서든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했던 학생이라고 하면, 그리고 왜 그렇게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이제 원서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타당한 이유나 뭐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근거로 얘기를 한다면 크게 무리될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출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미인정,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인적 학적 사항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현재 고1 학년부터는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부모님의 정보 및 특기 사항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학적 사항하고 통합이 되면서 부모님의 정보, 그다음에 가족의 변동 사항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지 않고 삭제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출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질병, 무단, 기타 등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단 결석, 무단 조퇴, 뭐 무단 결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무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감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 무단 결석이 아닌 미인정이라는 표기로 바뀌어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 경력은 진학할 때,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학생의 학업 능력으로 평가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고, 학생들이 가급적 많은 대회를 나가서 많은 상을 타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죠. 기재되는 것 자체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진학 시에는 한 학기당 1개로 제한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대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대학에 서류를 넣을 때는 학기당 하나 항목으로 선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지원서를 쓸 때 나의 여러 가지 수상 실적 중에서 어떤 거를 강조해서 넣을지 계획을 좀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학기당 1개 이내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6개인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넣을 때는 3학년 1학기까지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5개 정도에서 큰 양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졸업자의 경우는 6개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즉 대학 진학 시에 제공되는 수상 경력의 개수가 학기당 하나로 제한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그리고 인증 취득상, 사실은 뭐 자격증도 사실 학생부에 기재돼요? 이거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국가공인 자격증은 다 기재가 되죠. 단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어학 인증은 안 돼요. 어학 인증, 뭐 토플, 토익, 탭스 이런 각종 공인어학 시험 등은 기재할 수가 없고요. 그 자격증 인증 취득 사항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나 또 국가 자격증, 뭐 국가공인 기술 관련 민간 자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제 이해 능력 시험이라든지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됩니다. 다만 기재는 되는데 이게 대학을 진학할 때, 그러니까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평가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지만 또 준비하는 학생들은 네, 뭐 하나라도 충실하게, 뭐 평가 자료를 활용되진 않지만 내가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면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뭐 테스 시험은 따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 동아리에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제공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실은 대학에서 그 고교 프로파일을 같이 서류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즉 내가 막 굳이 우리 학교는 이게 없어서 저는 뭐 어쩌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아도 이 학생이 3년 동안 처해 있었던 고등학교 환경을 고려해서 이 학생이 얼만큼 성실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이미 그 학교 정보에 대한 파일은 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한 개인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뭐 전학을 자주 다녔어요. 뭐 아니면 우리 학교에는 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교과목이라든지 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또 교내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상 등이 많이 없어요. 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막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떡하지? 라고 낙담한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나의 진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환경에서 내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네. 진로 희망 사항은 삭제가 돼요. 진로 희망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막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넣을까? 직업군을 어떻게 넣을까요? 근데 이 부분도 꼭 어떤 특정 직업군을 써서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야 계열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즉 생명공학 분야, 융합공학 분야,
경제 경영 분야, 인문사회 분야 이런 식으로 폭넓게 어떤 분야나 계열로 기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재 방식에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로 쓰면 어때라고 하니까 선생님 직업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뚜렷한 직업을 희망하는 직업을 지금부터 설정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리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학에서는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진로 희망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삭제가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지 학생부에서 어떻게 드러내죠? 다양한 활동으로도 드러낼 수가 있고요. 학생의 진로 희망 같은 경우에는 진로 활동 특기사항, 그 창의 체험 진로 활동에 진로 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항목 자체는 삭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학생의 진로 희망은 창체 진로 활동에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에는 제공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학생의 성실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항목이 되죠. 얼만큼 성실했느냐. 그래서 특정 계열군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직업상의 어떤 성실성을 요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계열이라든지, 뭐 아니면 생명을 다루는 이런 의생명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이 출결 사항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대를 가려고 하는데 병결이 많다거나 이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냥 기본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끔 1, 2학년 때 내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막 방황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또는 불의의 사고나 치료로 인해서 오랫동안 결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한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때 어떤 일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의 사유를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 언급을 하면은 가만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학생부에 내가 2학년 때 진로 고민을 하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든 학생에게 일괄 적용되는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나이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 소명이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 학종 말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인정 결석의 일수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아예 감점이 들어가거나 기본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황이 좀 길어서 학생들이 막 방황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방황이 길어서 해당 교과 성적은 우수했지만 해당 교과 전형에 지원할 때 출결 상황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 기준 자체는 학교마다 다르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결 사항은 성실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다. 인성적인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상 경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수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의 학습 능력, 학업 능력, 즉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면 거기에 뭐 원점수, 그다음에 평균, 그다음에 편차 이렇게 다 감안해서 몇 등급, 석차 등급 나오고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교과 성취도 사항과 맞물려서 연계돼서 얘가 이렇게 우수했어 라고 보고 세특사항 넘어가서 그 세특 기록에서 우수성 보고 수상으로 넘어와서 학업 우수상에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인정이 됐었죠. 어느 정도. 자, 그렇게 해서 봤는데 사실 학업과 관련된 수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하고 연결되는 또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요. 그러나 수상 실적이 막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닌 게 돼버렸죠, 이제는. 그러니까 대학 진학할 때는 하나 정도만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기재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이 계열 그리고 내가 진로 방향으로 삼고 있는 장래 희망과 연결지었을 때 이 수상이 얼마나 유의미한 수상이었고 꾸준히 나가서 그것을 성취해간 노력 과정이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어떤 풍부함만 가지고 우리가 주력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질적인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 수상만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내에서 주최하고 주관했었던 대회의 수상 실적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상은 아무리 나가도 학교장 허락을 받고 나간 경우에도 사실 학생부에 기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나중에 특기자 전형 쪽으로도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외부 참여했었던 뭐 경시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이수증이라든지 수료증, 그 다음에 대회상 같은 경우들은 자신의 특기적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면 잘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학생부에 기록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교내상만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수상을 위한 부담이 어떻게 보면은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양적으로 막 어떤 애들은 막 30개 훨씬 넘어가는데 나는 5개밖에 안 되고 막 이러면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었잖아요, 학생들은. 그러나 수상의 양적인 측면을 위한 부담은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진로와 연계되는 이제 대회에 참여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의 부담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목 기본적인 사항에서 학력 관련한 수상 실적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뒤에 이어지는 창체 활동이라든지 또 동아리 봉사, 독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기 중간에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는 점검 체크하시는 언급들을 학기 중에 종종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학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사실은 모든 학교가 2학기에는 특별한 대회라든지 활동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간고사 끝나자마자부터 그 10월 정도에는 사실 굵직굵직한 대회들이 많습니다. 뭐 탐구 토론 대회라든지 주제 탐구 대회라든지 또는 그 해당 학교에서 주력하는 프로그램, 그 학교에서 주력하는 캠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일날 가서 나 이 대회가 있는지 몰랐는데 참여해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참가 신청서는 항상 미리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려면 사실은 9월 학기 초에 각 학교 홈페이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끔 1학년 학생들은요. 학교 홈페이지 저 아이디 없는데요.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드셔야죠. 그렇죠?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만드셔서 학사 일정 또는 공지사항 체크, 월별 행사 잡혀 있는 것들 중에 수상이 좀 많이 주어지는 대회들은 무엇이 있는가, 또 학년별로 참가할 수 있는 대회들은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 수시로 올라오는 사항들을 체크해서 이거는 참가 신청서 언제까지 내야 되지? 참가 신청서만 내는 건가? 계획서도 내는 건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동아리를 하고 있다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어떤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사실은 뭐 창의경진대회라든지 뭐 창업 동아리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사실 해당 고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자주 챙겨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기 초에는 선생님들께서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첫 수업이나 두 번째 수업 시작하실 때 수행평가라든지 또는 독서 활동에 대한 언급들을 좀 하십니다. 언제까지 뭐를 내고 뭐 이 시기에 뭐가 있을 것이고 또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언급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학생부 종합에 대비하는 준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